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엄청 떨렸어요. 제가 이게 한두 번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오랜만에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초보반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은 약간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블로그를 같이 하는 건데요. 일단은 잠을 한번 깨시라고 꿀꿀꿀꿀꿀꿀. 네, 그리고 한번 네, 잠을 좀 깨셨죠?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한 달하고 두 달하고 1년하고 2년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 이제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기초 과정이 아닌 그 위에 과정을 하게 막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을 맘잡고 초보자분들을 확실히 도와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7일 집중 클래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는 뒤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캡처하시게 되면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고요. 그걸 인증하고 싶거나 뭐 블로그 쓰고 싶으시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단톡방에 따로 공유 드리니까요. 예, 그 이미지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OT이고 첫날이라서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이 뭐고, 인증 방법, 뭐,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주제랑 방향, 주의사항 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미팅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요, 뭐 실습도 할 수 있는 대로 또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1일차고요. 예, 원하는 방향으로 키워가는 블로그. 이게 1일차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슬브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소개를 드릴게요. 네, 저는 닉네임은 러블리은이고요. 네이버 인플루언서예요.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자기 분야, 주제가 있거든요. 네, 저는 육아 인플루언서입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육아를 잘해서 육아 인플루언서 아니고요. 육아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육아 인플루언서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내가 운동에 대해서 기록을 막 하고 있다. 그럼 나중에 운동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블로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블로그 에셋이라는 커뮤니티라서 나중에 카페에다가 네이버 카페에다 인증해 주세요 할 때 블로그 에셋 네, 이라는 이름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소통이 필요하시면 블로그 소통으로 난톡방도 초대돼서 초대 드릴 테니 오셔서 또 블로그 소통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미니 강의 다 들으셨죠? 그래서 제 소개는 아마 조금씩 다 알 거라고 생각드리고요. 어, 뭐 세계랑 블로그 생활도 하지만 1대1 멘토링도 하고요.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블로그 강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력은 네,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큐리어스 홈페이지. 이거보다 빨리 이제 이걸 해야죠. 제가 이제 이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을 열게 된 건요. 블로그를 해보니까 재미없다. 뭐 재미없는데 그거 왜 해? 이렇게 하거나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응? 어려운데?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었고요.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블로그를 한 10여 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계속 글을 쓰는데 사람들이 블로그 어렵지 않아? 그거 왜 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과정을 열게 됐어요.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이제 아까 나미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MKYU의 첼토링에서부터 이 과정을 쭉 운영했어요. 정말 무료 수업부터 해가지고 챌린지로 계속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3년 차가 되고 챌린지 횟수만 이제 50회가 넘은 거죠. 이렇게 챌린지는 딱 일회성이 아니라 뭐 일주일도 하고 2주일도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50번 정도 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슬볼생은요. 줄여서 슬불생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각자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누구는 좀 잘하기도 하고 누구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내 속도를 좀 즐기면서 그냥 융합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요 내가 잘하는지 모르고요. 못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내가 너무 못하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이의 발달 속도도 그렇잖아요. 고만고만하는 애들만 있다 보면 얘 내 아이가 잘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짓기는 어렵지만 그런 속도를 좀 맞춰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하면 소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글을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 처음부터 많이 반응해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엄청 유명하거나 블로그를 오래 운영했거나 잘하지 않으면. 그래서 소통을 하다 보면 이 블로그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같이 챌린지를 하든지 같이 뭔가를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잠깐, 내가 집중해서 한 달. 사실 이거 중요하지만 그 한 달로 인해서 두 달, 세 달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소통하고 나만의 속도로 오래 할 수 있는 블로그를 추구하면서 이 슬프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커리큘럼 안내해 드릴게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도 안내 드렸고, 여러분이 이 커리큘럼을 보고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려보자면요. 오늘은 원하는 방향으로 키워가는 블로그, 블로그 주제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줄 거고요. 내일 같은 경우, 내일은 초보자를 위한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영상이 짧을 거예요. 영상은 대부분 뭐 10분에서 20분 안쪽, 뭐 15분 이렇게 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공유를 드릴 테니 내일은 줌 미팅으로 모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토요일, 주말은 조금 편하게 6시에 만나서 사진 이미지 편집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 부분은 1시간이 좀 넘을 수도 있어요. 사진이랑 편집 기능까지 해야 돼서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을 다들 많이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로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토요일에 만들 거고 일요일은 또 쉬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분 안 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소 중에 스크랩이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다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시작하기에 좋은 거고요. 그 외의 것들도 또 나중에 만날 수 있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 6시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높이는 제목의 비밀, 그래서 알려드릴 거고요. URL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클릭만 하셔서 편한 시간에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화요일은 아침에 6시 이제 만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도 숏폼이 있습니다. 그 인스타에는 릴스가 있고 유튜브에는 쇼츠가 있잖아요. 그쵸. 네이버에서는 클립이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만나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좀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했던 것 중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점을 보완하시면 좋은지 전체 함께 하신 분들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 6시로, 오전 6시로 통일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게 나는 출근 때문에 좀 일찍 공유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뭐 아침에 5시 반이나 6시 반에 공유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의견 주시면 한 6시쯤 공유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5시 반? 6시? 그러면 그쯤에 어쨌든 제가 6시나 6시 반 사이라고 하는데 5시 반, 6시 사이에 출근하시는 분 있으니까 영상 공유 드릴게요. 보시고 뭐 글을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빽빽한 커리큘럼보다는요, 초보자들은 좀 익히고 천천히 할 수 있는 커리큘럼. 물론 블로그가 7일 만에 사실 모든 게 완성되진 않아요. 모든 게.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게 완성되기는 7일은 좀 작은 일자지만 이 정도 핵심이면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시고 혼자 하실 수 있는데 무리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중간중간에 또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블로그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내 블로그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내가 키우려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어떤 주제를 키울 건지가 블로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주제를 나는 뭐 할 건지 혹시 고민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채팅에 남겨주셔도 돼요.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나는 도대체 블로그를 왜 하려고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는
수익형으로 갈 거야. 수익형 블로그, 브랜딩 블로그 이렇게 거의 크게 결이 나누는데요. 브랜딩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의 기록을 쌓아서 나중에 수익화까지 이루기 때문에 일단 기록을 먼저 쌓는 게 우선이에요. 물론 수익화도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하면서 수익화도 이룰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익형 키워드. 뭐 홍보,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러면 내 기록보다는 상업적인 키워드를 많이 써야 돼요. 돈이 되는 키워드 같은 것을 찾아야 되고, 지금 핫 이슈로 막 찾아야 돼요. 핫 이슈랑 내가 지금 나의 기록을 뭔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하는 거는 약간의 결이 다르거든요. 다 같이 섞어서 갈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장기적으로 보면요. 결국은 내 거를 찾는 거, 나를 나타내는 거, 네, 그런 게 있어서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나한테 결이 맞는지. 저는 해보니까요, 처음에 이런 걸 생각하고 배우고 해서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막 혼자서 100일 챌린지도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목에 특수문자를 붙였으면 안 되는데, 막 특수문자에 이모지 엄청 붙여서 했고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제가 줄여드리고,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인플루언서가 되고 봤더니, 블로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걸 깨닫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루언서가 됐어도 인플루언서에서도요 순위라는 게 있어요. 순위 1등부터 순위도 있고 이제 협찬을 받고 뭔가에 협업을 하고 진행하는 것도 주제가 분명하면 주제에서 이렇게 와요. 예를 들어 웃는데이님이 워킹 발음 모델 자세에 대해서 내가 계속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블로그 콘텐츠를. 어, 계속 그 결이 맞다면, 이제 시니어 모델, 또 뭐 바른 자세 워킹, 이런 데에서 협업이나 협찬의 문의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른 모델 워킹 했다가, 캘리그래피 했다가, 오늘 AI 했다가, 내일은 미술 했다가, 내일은 여행 했다가, 맛집 했다가, 이러면, 아무래도 협찬이나 협업 제의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줄어요. 예, 여러분이 사장님이세요. 예를 들어 카페 사장님이세요. 그러면 막 맛집이랑 카페가 많은, 이렇게 예쁘네. 이런 포스팅 하신 분, 에다가 협찬을 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카페 사장인데 육아 일기만 쓴 사람이랑 하실 거예요. 협찬을. 내가 하려는 거에 이제 아무래도 마케팅 하시는 분, 또 매장 사장님, 뭐 이런 분들도 내가 하려는 결이 맞는 그 주제가 분명하게 보이는 분들에게 협찬을 해주고 이렇게 와주세요 하고 초대를 하겠죠.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 내가 하려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내가 오프라인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하지만 온라인 세상에 기록하지 않으면 이제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라고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생각하시고 그 콘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네. 그 콘텐츠를 하면 엄청나게 빼곡하게 잘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루하루 기록을 하다 보면 그게 콘텐츠가 돼요. 이제 그 방향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은 어떤 글을 쓰고 계신가요? 네, 저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를 제가 공유해 달라고 이제 우리 채팅창에 남겼었잖아요. 블로그를 어떻게 일단 운영하고 계시는지, 어떤 글을 쓰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대부분은 블로그 주제가 없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써놓은 것처럼 무슨 주제를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어떤 글을 써야 될지도 막막해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거군요. 이 고민은 여러분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들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떤 주제로 어떤 글을 쓸 것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일단 여러분의 좀 채팅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과 취미가 따로 있으신가요? 혹은 블로그 주제를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이렇게, 없으시면 이렇게 해주실래요, 차라리? 블로그 주제에 뭐 생각한 거. 없다. 있다. 웃는 데님 있으시고. 예. 더 웨이님이 아까 상경님이신가 보다. 예, 더 웨이님. 그러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
블로그 좋아하는 주제가 없다. 나는 그냥 일상 길기를 기록할 건데 라고 하신 분들 있으세요. 예, 그렇게 저도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내가 배워서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내가 하려는 거에 일과 취미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내가 좋아해야지 계속 하잖아요. 어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요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지? 아니면 내가 가장 자주 하고 있고 관심사 있는 게 뭐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혹시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가장 애착 가는 일은 항상 블로그예요.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가 제일 좋고 그런 다음에 독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리더님, 어울림 리더나 예전에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리더님들, 첼토링, 뭐 이런 부채 칼리지에서 했던 리더님들, 리더님들의 모임 기획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자주 하는 루틴도 독서. 예, 블로그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올해도 1월 1일부터 8월 21일, 어제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외에서도 쓰고 여행 가서도 쓰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 관심사는 이제 AI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내가 잘하고 하자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글쓰기, 독서, 뭐 AI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육아 인플루언서가 됐던 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육아였던 거죠. 그리고 육아를 몰라서 잘하고 싶었어요. 신생아 키우는 아이 엄마한테는 정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하루에 몇 번 뭐 수유를 하고 얼마나 먹이고 그런 거 공부하다가 내 거를 기록했더니 그렇게 인플루언서가 됐거든요. 육아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선배이시잖아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기록을 남겨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 찾는 게 좋아요. 이게 돈이 되는 주제래.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분야가 있다면 경제 혹은 IT 분야가 돈이 된다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협찬이나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광고 단가가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IT나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기기, 뭐 저 노트북 새로 나오면 이런 거를 이제 최신으로 다루는 분들을 IT 인플루언서, IT 주제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는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보험사에서 협찬이 들어오거나 협업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좀 더 수익화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육아의 결도 얼마든지 협찬을 받을 수 있고, 뭐, 공연 전시 있으신 분, 뭐, 맛집 여행 있으신 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계속 그렇고, 최근에 저랑 계속 인형을 제작해서 기록을 하셨더니 주문 제작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뭐 그런 분들도 강의로 이어지거나 주문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결은 어떤 것인가? 네, 그거를 계속 마음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만약에 내가 하려는 주제가 없으신 분이라면요. 있으시면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건요.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하면 그때부터는 실행을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해야죠. 해야지라고 해서 맘먹으면요. 9월도 못하고 10월도 못하고 11월도 못해요. 자, 보세요. 8월에 아이들 방학이죠. 8월에 여름휴가 가야죠. 이제 9월이면 추석이 되죠. 추석이고 태풍 오면 또 못 오죠. 못하죠. 10월에 단풍놀이 가야죠. 11월은 이제 연말 여행 다녀야죠. 그럼 이제 12월에 마무리하니까 또 못해요. 또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또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인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여행을 좋아해. 그런데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여행을 가. 그러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 블로그든 글쓰기는 이 콘텐츠를 만들기에 적합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내가 조금 꾸준히 적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음. 그리고 지금 채팅에 남겨주신 거 보니까요. 더 웨이님이 특별한 기술도 주제가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근데 그 특별한 기술이 어떤 결인지를 알아야 해요. 네이버가 1, 2년 생긴 그런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그 특별한 기술의 주제가
분명히 어딘가에 결이 있을 거예요. 그 결을 맞추는 거죠. 육아라고 해서 다 육아만 쓰는 게 아니고 육아도요. 잘 아시겠지만 신생아처럼 어린 애들 하는 육아, 유치원생처럼 아직 좀 어리고 초등학생 아닌 애들 육아, 초등학생 육아, 중학생 육아, 고등학생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기술도 어느 분야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주제가 될 수 있고 컨셉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떤 분야로 갈 건지를 좀 네이버 기준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만의 주제를 정할 때 일단 꾸준한 글쓰기를 염두에 보세요. 네, 그리고 나는 주제를 잘 못 찾겠어 라고 하신다면 글감, 소재를 먼저 고민해 보세요. 나 오늘 뭘 쓸 거지? 뭘 쓸 거지? 이렇게 막 이렇게 종이에 적어보세요. 뭘 쓰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6개, 7개 뭐 이렇게 모였을 때 이 결이 큰 것들이 보일 거예요. 나는 계속 쓰다 보니까 식물에 대해서 쓴다고 하네. 난 진짜 계속 하다 보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쓰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글감, 소재를 먼저 찾고 그거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도 있어요. 주제 먼저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쓰고 싶은지를 일단 내 마음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뭔가에 이렇게 텍스트로 타자로 적던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종이에 펜으로 해서 적어보세요. 나 뭐 쓰고 싶어? 나 오늘 뭐 쓸 거야? 나 김치찌개 만든 거 쓸래. 나 김장 담근 거 쓸래. 오이 소박이 맛있는 거 쓸래. 아, 내가 지금 요리 레시피에 대해서 계속 뭔가 알려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요리가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뭘 써야 될지를 고민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고민하시고요. 내가 주제를 정할 때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어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나한테 자주 질문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저라고 하면 블로그라고 생각하고 육아라고 생각해요. 그 리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 그럼 내가 요거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드신 게 있다면 그중에서 댓글이 좀 많이 달린 거. 이건 반응도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응이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 조회수가 높다. 예, 그런 것들은 이 콘텐츠 중에서도 이걸 했을 때 반응이 좋네. 그럼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줘 볼까? 내 정보를 생각을 공유해 볼까?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예,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그것도 없다. 그러면 제가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내가 매일 배우고 있는 거 아니면 뭐 취미 예, 매일 하는 운동의 기록도 좋아요. 예, 뭐 아니면 삼시세끼 기록. 이 삼시세끼라는 건 아침, 점심,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록하는 걸로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뭐 어마어마한 레시피가 아니어도 돼요. 초보자는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막 글 쓴다고 해서 막 10,000명씩 몰려오지 않을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 좋습니다. 없으시다면 육아 일기로 시작하셔도 돼요. 예, 처음엔 다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이따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들은 어떤 걸 쓰고 싶으신지 예, 염두에 두세요. 예. 하나로 정하기 힘들다. 그럼 뭐 세 개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그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주제 혹은 글감이 네이버에서 인정하는 공식 주제에 어느 결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예를 들어, 저는 육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육아. 저는 아이가, 지금은, 지금 요즘 나이로 3살, 옛날 나이로 4살인데요. 어, 육아 결혼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육아 결혼. 근데 내가 하려는 건 육아 결혼이 아니라 육아지만 좀 어린 아이의 육아야. 뭐 신생아나 2살, 3살 애들의 그 육아야. 초등학교는 다니는 아이들과 육아는 달라라고 할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일단 그래요. 그거는 컨셉일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 원하는 내가 글을 작성했을 때 이 글에 대한 주제, 분류는 그냥 어쨌든 육아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만 얘기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생님들 한 분 말고 다 얘기 주실 수 있으시면 채팅이나 마이크로 얘기해 주세요. 혹시 제가 이제 화면 순서대로 보면 남희 선생님, 온는대인 선생님, 큐피도 선생님, 더웨이 선생님 있으신데 혹시 남희 선생님부터 주제를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얘기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저는, 네. 음, 여기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단 말씀해 주시면 아, 별을 찾아드리려고 해요. 글쎄요. 근데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응. 뭐, 홈트, 홈트, 아니, 오케이. 뭐, 홈트하고 독서하고, 응. 모르겠어요. 새벽 기사? 네네, 오케이, 오케이. 맛집? 응. 뭐, 맛집 그런 거? 근데 네네. 제가 딱 한 가지를 정하기가, 제가 어렵죠. 한 가지 파고들고 막 하나에 집중, 그게 잘 안 되는 것 아, 같아서. 그쵸, 그쵸, 그쵸. 아유, 당연히 이것도 그렇죠.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제가 지금 뭐 필사 뭐 이런 거 네, 새벽 저도 기사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응. 그래서 그게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되나 항상 고민이긴 해요. 네, 맞아요. 이게 되게, 다니면 어디 응, 갔던 거 뭐 리뷰 쓰는 거 그쵸, 한 줄 그쵸. 그것도 맞아요. 조금씩 해봤긴 한데 네. 네. 그래도 글감이 없는 건강, 거보다 일단 건강에 글감이 대해서 많아서 다행입니다. 아, 네. 예. 아니, 근데 선생님, 저도 그래요. 필사도 하고 있고요. 독서 모임도 뭐 세 개, 그리고 뭐 출판사 서포터즈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요. 뭐 맛집 당연히 하고 있고, 뭐 육아도 마찬가지로 뭐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 있고요. 홈트로. 네. 그렇지만 저는 다 쓰진 않아요. 어, 지금은. 왜냐하면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육아에 맞는 것들을 써내려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이시면 여기 중에서 내가 제일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일단 다 네. 쓰셔도 돼요. 어, 필사를 기록하고 싶다. 그럼 쓰시고요. 홈트를 기록하고 싶다. 일단 쓰고요. 독서를 쓰세요. 근데 이 중에서도 선생님이 하는 필사랑 제가 하는 필사 다르죠.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만의 매력이 뭔가 있을 수 있고 제만의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좀 더 좋은 거. 이분이 하는 필사가 궁금해. 이분이 하는 홈트가 궁금한데? 라고 해서 반응들이 좋은 것들을 보면서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줘 볼까? 내가 하고 있는 홈트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가 반응이 1대 1대 1은 아닐 거예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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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1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자주 질문하는 것들을 내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웃는다님한테 모델을 웃긴 거 바른 자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저희 만나면 막 질문하거든요. 큐레이서 만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 콘텐츠를 만들고 질문에 대한 알려주는 건데 만들다 보면 이제 그런 결이 쌓여서 이 사람은 그거에 전문가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없는 경우는 다 써봐야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딱 남희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필사를 쓰셔야 됩니다. 홈트를 쓰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남희 선생님도 내가 쓰는 것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일단은 주제가 없으시다면 네, 다 써보시고 그 중에서 정해 가는 거. 예,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가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거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혹시 웃는데이님은 어떤 거를 쓰실 거예요? 네, 저는 네, 그래도 이제 음, 그 웃음 이제 치료와 바른 자세 그걸 두 가지 중을 가지고 하는데 네, 그냥 웃음을 하면서 음, 플러스로 그냥 바른 자세는 음, 이렇게 엑기스로 넣어드리면서 하고 음, 이제는 이제 여기서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주제를 정하는데 그냥 웃음 치료사로 해서 생활 웃음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한 가지로 이렇게 밀고 음, 블로그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림, 사진하고 글하고 같이 첨부해서 한번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이제 주제를 정해서 웃음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음, 공부를 저도 하면서. 그쵸, 그쵸. 예,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예, 건강?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근데 바른 자세랑 자세의 웃음 치료도 같이 쓰셔도 돼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아닌데 결이 두 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의 좀 선생님이 맞아갖고 어, 건강 어, 쪽으로 어. 두 개가 맞으니까 그쵸, 그냥 그쵸. 같이 예, 예, 같이 통합해서 쓰셔야 돼요. 해도 될 것도 같은데, 네. 근데 통합을 해도 되겠죠. 네네. 왜냐면, 음. 예를 들어 내가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갑자기 드라마랑 같이 알려주고 싶다. 이러면 결이 다르지만 웃음의 음. 치료와 바른 자세는 다 건강에 대한 거잖아요. 건강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주제의 블로그가 된다는 거예요. 크게.
크게 봐서는. 음. 그래서 건강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건강이 주제인 거고 바른 자세를 알려주고 그러면 웃음 치료를 음.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뭐 건강하게 먹는 식품이 혹시 있으시다면 뭐 먹는 거, 섭취 방법 뭐 아니면 혹은 내가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시니어 운동 방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거까지 다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주제가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주제가 드라마 여기 있는 뭐 세계 여행보다는 나는 건강을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딘가에 생활하시다가 건강에 대한 거 있다. 그리고 혹시 건강에 대해서 또 뭐 워킹도 하시니까 예. 예, 다 걷는 모두 거를 걷고 뭐 읽고 쓰기 그런 이제 또 북클럽을 들어가서 하니까 그 걷는 거다고 거기에 또 플러스 웃음하고 그게 같이 그냥 그쵸. 겸해서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가 그쵸, 해서 그쵸. 아니요, 괜찮아요. 결이 맞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맛집만 가서 맛집만 먹고 살아요. 놀러 갈 때도 있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이 맞으면 좋아요. 예, 결이라는 거 하면 주제가 이렇게 큰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문은대리님은 일단 건강 쪽이 조금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 주제는 이걸 가지고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만약에 아기가 장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육아 하겠어요? 육아 아니잖아요. 저도 주제를 바꿀 거예요. 이전에도 다른 주제를 했었고 또 바꿀 거예요. 하지만 현재 콘텐츠는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대희님은 건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큐피도 선생님은 아마 이동 중이라 말씀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채팅을 볼게요. 제가 질문을 지금 더웨이님이 해주신 거 조금 이따가 같이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러면 더웨이님은 그럼 지금 겨웨이님 순서네요. 그럼 제가 볼게요. 특별한 기술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반드시 매일 써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1일 1포스팅이라고 들어보셨죠? 1일 1포스팅은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 사람들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자, 운동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 주 2회, 3회. 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매일매일 꾸준히 2, 30분 하는 거랑 봤을 때는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이라도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글쓰기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똑같이, 조금씩 하는 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1일 1포스팅을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제가 하도 숙련이 됐고 기록하는 걸 좋아하고 재밌어 하기 때문에 저는 잠을 안 자도 블로그를 하거든요. 제가 좋아서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1일 1포스팅을 고수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저랑 블로그 같이 하시는 분들 1일 1포스팅 하시더라고요. 강조한 건 아닙니다만 저는 주말에 쉬실 수 있으면 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에너지 얻으시고 또 평일 기준으로만 일주일에 두세 개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DM으로 저에게 오셨는데 두 가지 해외 풍경 전문가, 외국 기업 경험 등 어떤가요? 시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소녀 블로그 만들고 싶어요라고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DM으로 왔는데 더웨이 선생님 이거 제가 그 모두 공유해도 되나요?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우실까요? 네, 다른 분들과 같이 얘기를 드려도 되는 걸까요? DM으로 저만 볼 수 있게. 네, 공개해도 되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와, 해양풍력 전문가시래요. 세상에. 이런 멋진 분이. 그리고 외국 기업 활동이 많으신가 봐요. 시니어로 해외에 살고 있는 한 살 소녀의 블로그.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두 개의 주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정답 100%는 없습니다. 일단 내가 시니어에 있는 해외에 있는 소녀의 블로그의 추억이 더 크게 보였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내가 해양 풍력 전문가, 외국 기업 활동하는 이런 전문가라는 거를 더 크게 보여주고 싶으신지, 편하게 말하자면 어떤 게 더 컸으면 좋겠는지를 고민해 보시고요. 저라면 제가 먼저 브랜딩, 내가 이런 강력을 가지고 있어를 세 개의 콘텐츠를 만든다면, 뭐 소녀 콘텐츠는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전문가의 결이 요만큼 보이고 추억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주제를 조금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전문가의 결을 더 많이 보여줄 건지, 10개의 콘텐츠를 만들고, 아이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뭐 두세 개를 만들 건지, 이렇게 해서 그게 클 건지, 아니면 손녀와의 추억과 그 모든 기여력을 좀 더 크게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전문가스러운 부분을 좀 적게 할 건지, 예,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저도 제 블로그 보면요, 저 육아로 시작해서 아이와 하는 육아가 더 많이 보여요. 저는 육아의 결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강의하는 저의 모습은 조금 덜 블로그에 나타나 있어요. 이제 이거를 아이가 커가면서 육아의 비율을 줄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이 콘텐츠를 생산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막 기대가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어떤 거가 더 나타내고 싶은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전문가적인 것들이 쌓으면 나중에 협업이라든지 뭐 시니어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요즘에 그런 거 있는 거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도 될 수 있고요. 저랑 블로그 하시는 분 중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가실 때 USB를 안 가져왔어. 아이고 자료가 없네 할 때 딱 본인의 블로그를 포트폴리오를 키워놓고서 강의를 하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가 여기다 해놓은 거 있으니까 어차피 사진도 있고 경험도 있고 생각도 있고 기록도 있으니까 내 블로그에 착착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보여주면서 혹은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도 설명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록을 쌓아놓으시는 거 좋습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뭐 하셨어요? 라고 해서 명함을 돌리고, 아,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시대잖아요. 블로그로 보여준다든지, 인스타나 유튜브로 딱 보여주고, 여기 가봐.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시대니까, 예, 선생님이 멋진 좋은 경험을 조금 알려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자, 그럼 일단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 볼게요. 큐피도 선생님은 이동 중이시니까 다음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오늘이 처음이셨다면, 이렇게 할까를 하는 거지, 100%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에 정답은 없고요. 오늘 100%로 다 주제를 정하실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한 70%, 80%의 마음이 기우는 게 있다면,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내가 배드민턴 할까, 축구 할까, 뭐 수영할까, 그래도 내가 조금 마음 가는 뭔가로 시작하게 하게 되잖아요. 아예 시작을 안 하면 운동 안 하겠죠? 예, 건강도 안 되고, 뭐, 미용도 안 되고, 할 수 없잖아요. 글쓰기도 모든 걸 다 쓰고 싶어? 하지만 그 중에 조금 더 마음 가는 거, 편한 거부터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쓰려는 부담감 절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작가님들처럼 막 제 앞에 그릿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처럼 막 엄청 잘할 수 없어요. 작가님처럼. 예. 그냥 나는 이렇게까지 시작을 해봐야겠다라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초보가 헬스장 가서 오늘은 30분 런닝해야지, 10분 런닝해야지 하는 마음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해야지라고만 하시고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신다면 절대 하실 수 없어요. 이 강의가 어, 그냥 듣고 끝나면 실행이 안 되면요. 다음에 여러분이 혼자서 절대 발행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하는 동안은 집중해서 강의 들으시고 시간을 20분, 30분이라도 글을 쓰는 기부라도 초안이라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 쓸 건지 생각해 보세요. 저랑 같이 블로그 하신 분들도 보면 5시에 기상하시고 4시에 기상하시고 혹은 11시 59분까지 발행을 하세요. 다 같은 엄마고 워킹맘이고 뭐 해외에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고 교수님들은 막 해외에 출장 가신 교수님은 막 독일 암스테르담 뭐 공항 뭐 아무튼 그런 데서도 막 쓰시더라고요. 쓰실 땐 누구나 이제 그런 뭐 비행기 타고 가는 도중에 좀 초안을 쓰셨대요. 그렇게도 하시거든요. 누구나 바쁜 시대인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꼭 루틴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 채팅창에 올려있는 블로그 그 동지들, 우리 이웃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와주신 선생님들의 블로그에 놀러 가세요. 아니면 제 거에 놀러 오세요. 저렇게도 쓰는구나.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아이고, 그랬지. 라고 공감하시면서 내 거를 또 벤치마킹 하시는 거예요. 좋은 점만 가져가서 하시면 좋습니다. 예. 내 머릿속에 나오는 건요, 내 세상이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넓은 세상 보시려고 사람들 모임도 하시고, 다른 사람도 얘기 듣고, 책도 읽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블로그 잘하려면 왜 다른 사람 블로그 안 놀러 가세요? 이제 놀러 가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소재를 그렸을까?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없다면 오늘 내가 먹은 거, 뭐 쓰레기 분리배출 잘하는 방법, 뭐 ESG 활동으로서 쓰실 수도 있고요. 우리 강아지 베란다 뭐 이런 거 다 쓰셔도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요. 네. 자, 운영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한번 일단 좀 읽어볼게요. 뭐냐면요. 어, 주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좀 나열해 보세요. 이걸 어디다 쓰실 거면 여러분의 블로그에다 쓰시면 이웃들이 봐서 아, 부끄러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제가 그 주소를 채팅창에 남겨놓은 것 같은데 거기 우리 단톡방이요. 공지사항에 보면 네이버 카페 블로그 에셋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다가 우리가 요거로 기록을 해서 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피드백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쓰시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쭉 긁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숙제입니다. 네, 숙제 안 했다고 뭐 혼나는 건 아닙니다만, 자, 보세요. 블로그 에세 카페예요. 여기서 보면 제가 24년 8월 7일 집중 클래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미션 예시를 만들어 놨어요. 자, 볼게요. 블로그 운영 계획. 지금 제가 방금 여기 PPT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이 여기 있어요. 예,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는 자, 여러분이랑 같이 할게요. 이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키워드는 저는 블로그, 육아, 아이랑 육아. 그다음 저 책 좋아해요. 뭐 운동 좋아해요. 여행 좋아해요. 예, 뭐 맛집도 좋아하죠. 뭐 카페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카페, 커피 좋아해요. 예, 이렇게 그냥 내 의식의 흐름대로 1번 문제 하시면 돼요. 내가 또 매일 자주 하고 있는 거. 네, 전 블로그가 당연히 1등이고요. 육아고요. 독서고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 모임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전문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네, 저는 조금 블로그, 그다음에 모임 기획, 이랬다는 뭐 이런 거 좀 써볼게요. 선생님들도 이런 거 써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질문하는 거. 어, 리더님, 이 모임 어떤가요? 인원수 어떤가요? 멘트 어떤가요? 뭐 카드뉴스 어떤가요?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카드뉴스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시고요. 나의 관심사, 목적. 누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누가, 뭐 교육, 뭐 IT, 뭐 블로그 기술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여기다가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돼요. 네. 이렇게 해보는 게 미션입니다. 이걸 해보는 이유는요. 내가 그래서 뭐가 하고 싶은지를 내가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 주제를 한다. 그럼 제가 건강에 대한 주제 팁을 더 드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이걸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하냐면, 언제까지 숙제를 드릴까요? 네, 토요일 만나기 전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보세요. 저 지금 이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포스팅을 하시기 전에 이것들을 고려해 보세요. 일단은 일상에서 뭘 쓸 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해양 풍력 전문가다. 그러면 그 해양 풍력 전문가인 것 중에서 어떤 거를 기록할까? 너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뭐부터 기록할까를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사진 찍어두기가 의외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블로그는 뭔가 논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문도 아니에요. 사진과 글과 영상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 콘텐츠잖아요.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 맛집을 찾는다라고 할 때 글만 있으면 여러분들 그 콘텐츠 보실 거예요. 제주도 맛집을 찾는데 설명이 없이 사진만 붙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게 좋았다는 거야, 나빴다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내 글을 쓸 때 사진과 설명 정도는 있으면 좋잖아요. 물론 사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토요일 날 만나면.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직접 감독이 되어서 찍은 이렇게 사진들 있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베스트예요. 못 찍어도 괜찮아요. 일상에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일단 검색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홈트에 대해서, 홈트네, 홈트레이닝이잖아요. 집에서 운동하는 걸 쓸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왜 보세요. 네이버에 홈트 이렇게 썼어요. 아니면 홈트레이닝이라든지. 사람들은 도대체 홈트로 어떤 거를 쓸까?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이님한테 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예, 홈트 다이어트에 대해 쓰는구나. 아니면 초보 홈트에 대해서 쓰는구나. 그럼 초보 홈트는 뭘 쓰지? 유튜브 아니면 나의 루틴 따라해보기. 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구나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예, 뭐 워킹에 대해 썼는구나. 바른 자세 워킹. 바른 자세 워킹. 바른 자세 워킹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쵸. 가비맘 챌린지님이 우리 바른 자세 모델 웃는 데이님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글을 후기를 남겨주신 글을 또 나오죠. 예, 반갑고. 파워워킹이란 뭐냐? 바른 자세 워킹 시니어 모델 관심 있으신 분 이렇게 해서 글도 올라오네요. 예, 그러면 우리도 이런 글을 써주는 거죠. 시니어 바른 자세 모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고 있는 팁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쓰려는 내용을 먼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도 중요하지만요. 이제는 블로그를 하면 정보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경험과 생각이 중요해요. 홈트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키가 작고 똥똥하고 아이가 어린 엄마들 운동 잘 못하죠. 그러면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홈트가 다르고요.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할 수 있는 엄마의 홈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녹여주시면 돼요. 똑같은 정보도 누가 하고 누가 말하고 누가 쓰냐에 따라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콘텐츠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도 여행 유튜브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뭐 집중해서 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컨셉이 다르듯이 내 글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쓰셨으면요. 나 혼자 몰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알리셔야 돼요. 공유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에게 URL을 공유해 주세요. 블로그 주소를 공유해 주셔서 저 글 썼어요 하고 창피해도 쑥스러워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단톡방에 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또 가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친해지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써서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비공개로 볼 거면 그냥 여러분 이 수업 안 들으시고 일기장에 쓰시면 돼요. 나만 볼 수 있고 나만의 기록인데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SNS를 통해서 나를 좀 알리고 싶고 내가 했던 기록들을 조금 일기장이 아닌 뭐 어디 제주도 가서도 나 옛날에 여기 다녀왔어 이렇게 싹 보여주고 하려면 온라인에 기록을 하셔야죠. 예, 그래서 비공개 말고 전자공개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발행 시 주의 사항인데요. 그냥 쓱 들어보세요.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는 인스타와 다르게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인스타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피드가 있어서 좋은데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 내가 맛집도 가고 독서도 하고 육아도 하고 여행도 하고 어떤 거에 전문가인데 인스타는 피드가 많이 섞여요. 여기 섞여요. 그런데 블로그는 카테고리를 만들면 맛집 카테고리, 여행 카테고리, 독서 카테고리. 그래서 내가 독서했던 거, 맛집 갔던 거, 여행 갔던 거가 다 달라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 카테고리 여러분이 만드실 때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 블로그랑 똑같이 나는 왜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 너무 속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10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 한 달 하시고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왜 난 이렇게 안 되라고 하시면 욕심이신 거예요. 네. 여러분도 차차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요. 제가 지금은 카테고리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좀 10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카테고리라는 게 여기 많아요. 왼쪽에 보면 대부분 있으실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아에 대해서 쓰고 블로그 챌린지 교육에 대해서 쓰고 제가 책과 글쓰기에 대해 이렇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만드는데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처럼 보여줄 일이 있어서 이렇게 육아 서포터즈 활동을 쭉 썼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이시라면 카테고리를 5개 정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카테고리 10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10개의 글을 다 쓸 수 있지 않으니까요. 내가 하려는 게 독서, 뭐 운동, 뭐 건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내지 5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만드시고 블로그를 하시면서 카테고리를 점점 늘려가세요. 거기다가 세분화해서 다 넣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글이 있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난 여행 블로그 할 거야. 서울시, 고양시, 강원도, 뭐 속초시 다 나눠놨는데요. 속초시는 빵이고 아직 기록을 못해서 뭐 서울시는 2개고 저기 부산시는 하나고 그러면 빵도 있고 하나도 있고 결이 아직 글이 많지 않을 때는 카테고리가 많으면 이게 오히려 독이 돼서 비어 보여요. 집에 방만 10개인 거거든요. 막상 쓰는 건 3개의 방인데 그런 느낌이라서 카테고리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카테고리를 뭐 할지를 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제는 오늘 맛집을 썼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육아, 뭐 결혼, 건강 주제 이렇게 클릭하시는 거고요. 하나의 글을 쓰실 때마다 이런 페이지가 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발행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초록색에 체킹이 되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안 된다는 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그 편집, 해시태그는 여기 쓰시고 마지막에 발행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제 블로그예요. 글쓰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글을 막 썼어요. 글을 막 다 쓰고 나서 여기 발행을 오른쪽에 누르면요. 상단에 이런 게 뜹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거예요. 카테고리. 저는 카테고리가 많아서 많이 이게 보이죠? 예. 그리고 주제는 제가 이 글의 주제가 예를 들어 뭐 사진이에요. 그럼 사진을 클릭하고 혹은 세계 여행이에요. 세계 여행 클릭하고 확인. 이게 주제인 거고요. 공개 설정은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발행하시는 분은 무조건 전체 공개를 추천드려요. 비공개로 100개를 써도 네이버에서는 비공개는 0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 공개라서 발행량을 계속 늘려가세요. 예. 그리고 발행 설정 보시면 지금 초록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지금 댓글 허용이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면 댓글을 다른 사람들이 내 글에 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공감 허용의 네모 박스가 하얀색이죠. 이건 체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글에 와서 공감, 하트를 눌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요거를 한번 클릭하세요. 초록색으로 만들어지죠. 한 번 더 하면 빼지고 눌러주면 채워지고 하는데요. 이게 채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댓글도 허용, 아니, 댓글도 쓸 수 있고요. 공감, 하트도 눌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글이 검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카페 공유도 될 수 있어요. 예, CC의 표시 설정 여기 있는 거고요. 예, 상업적인 이용을 하지 말라고 확인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놔주시면 돼요. 예, 하지 말라고 표시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제가 지금 있는 콘텐츠가 요코하마, 뭐 일본 여행 이런 식으로 태그를 적어주시면 되고 최대 30개라고 하지만 10개 내외 정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행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글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한번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글을 발행하신 분들은 요거 주의해서 발행을 해보셔도 돼요. 꼭 저랑 같이 발행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 속도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글을 쓰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은요, 바로 완벽한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완벽한 글이 존재하지 않는데 완벽한 글은 쓸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책에서 발제를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못 쓰시는 거는 너무 잘하려고 해서예요. 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진 3장, 문장 3장, 문장 3개로 시작을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사진 3개만 한번 넣어봐야지. 3장도 부담스럽다면 사진 하나에 문장 하나. 이렇게 해서 발행을 늘려가 보세요. 그러면 재밌다 보면 2장이 되고 3장이 되거든요. 운동하러 갈 때도 운동복부터 입어. 그리고 오늘 끝. 근데 운동복을 입다 보면 내가 한 3분이라도 운동해 볼까, 5분이라도 해볼까, 오늘은 10분 이렇게 늘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처음에 그냥 목표를 조금 일단 낮추고, 예, 기준을 낮추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을 거고요. 질문 받기 전에, 자, 요거. 다음에 이제 내일은, 오늘 제가 숙제와 생각거리를 전쭉 드려서 내일은 그냥 DVD 영상만 공유 드릴 거예요. 내일은 실시간 중에 없어요. 그 다음날 있고. 그렇다면,
다음 편집 시간 토요일 날 만나기 전까지 이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자,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네이버 블로그 어플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림에 힌트가 있는데요. 네. 2번. 네,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나 네이버 어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해요. 돈 나가게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블로그 사진을 옮길 때 USB로 하나하나 옮기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꼭 다운받고 오셔야 돼요. 토요일까지. 그래야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네, 모르시겠다면 단톡방에도 물어봐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죠? 그래서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 가서 네이버 블로그 다운로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뭐 돈이나 과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 누구나 모두가 사용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사진 많이 찍으시죠? 예, 이거는 두 번째 미션. 오늘 내일 중에 단톡방에 사진 내가 찍은 거 3장 올려주세요. 옛날에 찍은 것도 괜찮아요. 못 찍은 것도 괜찮고 잘 찍은 것도 괜찮아요. 어떤 사진도 좋으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진 찍는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알아야 제가 사진 강의에 알려드릴 수 있어서 맞춤형으로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 잘 찍지 않아도 돼요. 잘 찍은 거 올려주셔야 되고요. 네, 3장 아무렇게나 많이 올려주세요. 네, 이것도 제가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미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저랑 한 배를 탔으니 7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거예요. 어려우신 거 질문 주시고 하셔야 제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저를 많이 빼먹으세요. 네. 네. 혹시 제가 일단은 공유를 중지할 테니 어려우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